김중호입니다. 9월 24일 구독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살펴보는 종목 상담 2부입니다. 1부에 롯데케미칼 왼쪽에 있는 것처럼 롯데케미칼, 두산 퓨얼셀, LG 디스플레이 등등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표시한 것이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동그라미는 뭡니까? 올라간다, 사도 괜찮다, 오케이, 뭐 이런 신호죠. 퀘스천 마크는 잘 모르겠다, 일단 기다려보자, wait. 반면에 X는 팔자, 팔자라는 이야기인데요. 보다시피 좋게 이야기한 종목은 하나도 없고 웬만하면은 팔자 내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기다려보자는 식의 의견입니다. 물론 제 의견이니까요. 뭐 항상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MC 넥스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뭐 미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앞에 있는 그 MC 넥스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종목들조차도 아마도 제가 이 종목 끝내주네, 올라갈 겁니다 라고 할 만한 종목은 글쎄요, 물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다지 많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세상이 하수장하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참 잊어먹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댓글 중에서 그 영상에 화질을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사실은 오늘 시장 마감 끝난 다음에 시장 코멘트에 대한 화질은 소위 하이 퀄리티로 그 고화질로 만들었더니 이게 유튜브에서 업로드 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렸어요. 30분짜리 영상인데 업로드 하는 데만 2시간 걸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서버에 올라간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올라간 영상을 유튜브 표준 스탠다드 덴시티로 변환을 시키는데 거의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장 끝나자마자 한번 4시쯤부터 시작해서 한 4시 반쯤에 그 영상을 다 만들고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1시라도 빨리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업로드를 했는데 4시 반에 업로드 한 게 지금 겨우 7시 반에야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 겁니다.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그 1부에서는 그것보다는 퀄리티를 또 좀 낮춰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올라가는데 한 3-40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일부 영상보다 다시 퀄리티를 또 낮췄습니다. 올라가는 그 영상이 퀄리티가 좋아지면은 파일이 무거워지고요. 알다시피 파일이 무거워지면은 올라가는 속도가 무지하게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이면은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 영상의 퀄리티를 낮췄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볼만하면 더 이상 우리 영상의 퀄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합시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오늘 만든 시장의 코멘트가 여러분들한테 내일 공개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영상이 좀 나쁘더라도, 그죠? 퀄리티가 나쁘더라도 그래도 당장 급한 걸 빨리 봐야 안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혹시 영상이 도저히 나빠가 영상이 도저히 구려가지고 세 번째 영상은 도저히 구려가지고 못 보겠다, 첫 번째 영상 퀄리티로 만들어 주세요, 내지는 두 번째 영상 퀄리티 정도로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의견이 있다면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 영상의 시간을 분량을 줄이든지, 그죠?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그래도 빨리 여러분들에게 올려 볼 수 있도록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만약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참으신다 그러면은 좀 분량을 길게 하더라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의견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MC 넥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MC 넥스 뭐 여기에 제가 낙서 해놨듯이 보다시피 이전에 분석을 한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죠? 그때 뭐 보나마나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전환선 끼고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파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점점점
점점점 얘는 구름에서 멀어질 것처럼 예상이 됩니다. RSI는 어떠냐? RSI는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밀렸다가 좀 반등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뭐 지금 당장 파시거나 아니면은 반등할 때 파시거나, 그는 반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길게 보유하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팔고 현금화한 다음에 이 종목이 아니나 다른 종목에서 뭔가 한번 다시 수익을 내는 방안을 만들어 봐야지, MC넥스에서 미련을 가지는 것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말이죠.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미래가 먼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런 이야기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봐서는 별로 안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MC넥스.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입니다. LB세미콘. LB세미콘에 대해서도 뭐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LB세미콘은 조금 전에 이게 MC넥스인데, MC넥스의 과거로 이 짓을 잘합니다만은, MC넥스의 이때죠. 이때 아니, 하루 지났다. MC넥스가 이때입니다. 기준선 건지 왔을 때, 기준선 무너뜨렸던가요?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가 MC넥스인데, 지금 LB세미콘은 그렇죠. 기준선 딱 무너뜨렸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이 MC넥스가 기준선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 무너뜨린 다음에 반등했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날 밀리고, 그 다음날 밀리면, 반등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반등했구나. 반등하고 그 다음에 딱 떨어지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LB세미콘이라 그래서 지금은 기준선을 무너뜨렸습니다만은 얘가 다시 밑으로 가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더더구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워낙 하수상한 상태여서 특별하게 그 종목만이 특별한 뭔가의 호재가 있지 않는다면, 설령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LB세미콘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선은 무너뜨렸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구름 근처까지 가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일단은 팔고 싶다는 거죠. 팔고 싶다. 아까 생각이 났는데, 어떤 분이, 제가 어제 이 종목 분석을 하면서 한국금융지주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한국금융지주부터 볼까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를 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파동으로 봐서 이게 떨어지는 파동으로 보여지니까 웬만하면 파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입니다. 어제 현재 스코어. 그래서 파시라. RSI도 그렇고 파시라 라고 했죠. 근데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는요, 7%인가 플러스로 시간에 거래해서 올랐어요. 그리고 호재가 떴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 한국금융지주 호재가 떴는데 팔아라고? 웃긴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한국금융지주가 올랐냐고요. 그러니 그죠? 뭡니까? 한국금융지주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계산가는 플러스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밀렸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물론 호재가 있다는 것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트렌드, 근본적으로 추세, 또는 일목에서 말하는 시장의 균형으로 볼 때 이미 파동도 파동이긴 합니다만은 RSI로 봐서 이미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호재든 악재든 간에 관계없이 결국에 가서는 아무래도 내려간 쪽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처럼 그 차트제이라고 말합니다만,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심지어 시장의 차트에서 뭐 다소간 극단적인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예컨대 차트에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은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고, 차트에서 내려간다고
나타나면은 시장에는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다로까지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시장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좋은 뉴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happen to be 나타나게 되어 있고 차트에서 팔아라 한다면 나쁜 뉴스가 나와서 차트가 팔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팔아라 할 때 happen to be 시장에는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기술적 분석가 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트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역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보여서 팔아라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재료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근본적으로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할 차례던가요? MC넥스, LB세미콘 차례인가요? 캠트로닉스까지 했고요. 사마 콘덴서를 지나서 그렇죠. LB세미콘 할 차례죠. 종목이 많아가지고 자 LB세미콘의 경우에도 보다시피 이제 기준선을 밑으로 무너뜨린 것이니까 잘못하면 더 밑으로 그룹 밑으로 내려갈 위험이 있으니 일단은 보유 비중의 일부라도 통상 저는 40% 또는 절반 정도를 권합니다만은 또는 공격적인 사람 같으면 뭐 20% 30%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매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더 내려가 버리면 다 팔아버리고 뭐 구름 위로 다시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팔았던 물량을 다시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도 하수상하니 그렇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LB세미콘 일부라도 팔고 싶다라는 얘기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LB세미콘 이야기 나온 김에 여기를 보십시오. 약간 여기서 팔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팔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구름을 안 뚫었으니까 보고 있다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도 여기서 다시 사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니까 뭐 약간의 수수료 부담에다가 얼마 손해가 아닙니다만은 약간 여기서 안 팔고 있다가는 이 내려가는 꼴을 갖다가 가슴 두근두근하면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그나마 LB세미콘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섰습니다만은 만약에 이때 구름의 지지를 안 받고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은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일부라도 파는 것이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부강약품입니다. 그 다음에 부강약품. 부강약품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뭐라고 말할지 아마 이미 다 정답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좀 팔라고 한다는 게 말이 참 쉽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미치겠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팔라 그러니까 정말 환장하겠죠. 그죠? 일단 정답은 방향은 파는 겁니다. 본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글쎄요, 뭐 본전이 언젠가 회복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전환선 넘고 기준선 넘고 구름을 넘고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단계를 언제까지 거치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때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주가가 상승세일 때 예컨대 이런 종목을 구름 위로 막 올라간 종목 예컨대 여기서 매수하면 이만큼의 수익을 기대되는 종목을 나중에 찾으면 되는데 이 종목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까지 그 허구한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팔까요? RSI가 그래도 3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잘만 하면은 주가가 좀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RSI도 돌아서면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거니까 현재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에서 매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크게 예컨대 크게 구름을 넘어선다거나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재 어려우니 1차 목표가 전환선이 걸쳐 있는 수준 31,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2차 목표가 기준선이 걸쳐 있는 수준 36,000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팔고 해가지고 비중을 빨리 줄이는 쪽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부강약품. 일단은 홀드. 그러다가 반등하면은 파시오. 그죠? 입니다. 자, 그 다음에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도 전에 분석한 것 같습니다만은 SK케미칼 옛날에 이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되냐면 얘가 이렇게 하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으면 다행인데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으면 이미 전환선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수세는 무너졌고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돌았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구름 상단의 지지를 못 받으면 구름 안으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헤매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때 가봐야 할 것이다가 되는데 지금 현재 그때 한 이야기와 지금의 달라진 게 또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름 안에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바로 직방으로 지금 구름 밖으로 나가려고 말라고 하고 있죠. 그죠? 뭐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래 사이도 바닥거리니까 약간의 반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반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나리오대로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만사휴이니까 구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반등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겠고요. 반등하면은 팔아라. 만약에 그렇게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고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라도 당연히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어쩌라고요? 일단은 팔아놓고 계속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팔라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은 저도 좀 그렇고요. 듣는 분들도 뭐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간다, 끝내준다. 이야, 조금만 기다리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그 SK케미칼 27만 5천 원밖에 안 돼. 27만 5천 원인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46만 6천 원이 아니라 한 100만 원 갈 거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건 꿈이고 희망이죠. 그죠? 근데 현실은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얘가 추세가 돌아서서 하다못해 기준선이라도 넘어서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때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지. 지금 완전히 기준선도 무너지고 구름도 무너질락 말락 하는 상황에서 브라이트한 미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가 아니겠어요. 지금은 뭐냐? 지금은 계절이 뭡니까?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봄입니까? 아니면은 겨울입니까? 봄이라 그러면 앞으로 봄이 지나 여름이 지나 봄, 여름까지 계속해서 더한 햇살이 비치는 쪽인데 지금은 뭐냐? 봄, 겨울에 겨울은요? 춥고 배고프고 그죠? 그런 나라로 이어질 겁니다. 근데 겨울인데 마치 봄과 같은 옷차림으로 여름과 같은 옷차림으로 나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죠? 지금은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막 겨울로 이게 구름 밑 밖으로 나가버리면 완전 겨울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팔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합니다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제가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용량에는 매도하라고 말 안 합니다. 왜요? 매도하라는 이야기 할 게 거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뭡니까? 전환선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기준선 위에 있고요. 그죠? 후행선배는 캔들 위에 있고요. 주가는 구름 위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죠. 그죠? 굳이 비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언제 파나? 언제 팝니까? 보고 있다가 기준선 무너지면 5,700원. 그죠? 기준선 무너지면 그때 가서 일부라도 턴다. 앞에서 무수히 똑같은 종목에서 설명드렸듯이 밑으로 내가면 판다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종목도 역시 주가는 겉으로 보기 올라가 보이는데 아래 사이에는 점점 좀 힘이 빠지고 있어 가지고 확률적으로 보면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 예컨대 혹시라도 5,900원인데 5,700원이죠. 그죠? 5,7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얼른 뭐 일부라도 팔아치우고
다시 하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파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얘는 주가와 RSI와의 괴리, 그죠? 괴리가 엿보인다는 거죠. 괴리.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는 게 엿보인다. 혹시라도 추세가 바뀔지 모른다. 입니다. 자, 테라전 이텍스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한 일인지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꺾였고, 전환선 꺾였고, 그 다음에 아예 주가는 기준선을 뚫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 단기를 지표로 볼 때 RSI는 벌써 여기서 매도하라고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RSI도 RSI입니다만은 구름마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리고 일부에서 보았던, 또는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허다한 종목들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다지 상황은 좋지 못하는 쪽으로 흘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뭐 모든 종목을 다 팔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그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냥 저도 남들처럼 좋아 끝내줘 기다려 아직 뭐 도쿄 올림픽까지 기다려도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거는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에요. 일단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걸 뻔히 보면서 지고 있기는 그렇죠. 일단 팔고 나중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사면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똑같은 종목 테라전 이텍스 10,000원에 팔고, 예컨대 계산하기 쉽게 1,700원, 뭐 10,000원에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10,000원에 팔고, 예컨대 더 떨어져 가지고 8,000원에 사면, 예컨대 100만 원어치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에 팔면 100주 팔고요. 8,000원에 100만 원 가지고 사면은 지금은 100주인데 얼마가 됩니까? 120주가 되잖아요. 125주. 그러다가 얘가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하면, 얘가 주가가 떨어졌다 반등할 때 안 팔면 여전히 100주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서 팔고 다시 사면 다시 올라가면은 주가는 똑같은데 몇 주 가지고 있습니까? 125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만 그 사이에 돈을 벌었잖아요. 내가 지금 팔아가지고 손해다. 여기서 샀다가 이만큼 손해본 걸 갖다가 여기서 팔고 밑에서 이만큼 반등한 것을 수익으로, 이만큼에서 여기서의 수익으로 벌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략이죠. 그럼 당장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어찌 않어? 추세가 바뀌죠, 추세가. 추세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 허다하게 봤던 구름 밑으로 내려간 종목들은 한결같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확률적으로.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한테 제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저더러 테라전 이텍스, 제가 만약에 테라전 이텍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판다. 그 주식 14,550원에 샀더라도, 이 꼭지에서 샀더라도 난 여기서 판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살 기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붙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살 거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퓨리 언트입니다. 또 똑같습니다. 뭐 종목들이 다 한결같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겉으로 보기에 올라가고 있는데 RSI의 힘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다이버전스 괴리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환선이 꺾이고 기준선마저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라도 일단 털어놓고 다시 생각할 때라는 거죠. 내려가면은 구름 근처까지는 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RSI는 아직까지 중간이니까 충분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뭐 여기는 저 왼쪽에 이쪽에다가 그 종목을 이름을 적고요. 앞에다가 그 제 생각을 동그라미인지 X인지 퀘스천 마크인지를 표시하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워낙 장세가 안 좋으니까 전부 다 매도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도 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안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팔라는 게 뭐 팔라고 해서 판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큐리언트 쇼포지션 가지고 그 공매도 쳐놓고 그죠? 공매도 쳐놓고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뭐 전혀 뭐 저하고는 저 관계없는 일이니까 지금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심 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은 주가 매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주가 매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마도 기존에 뭔가 신성통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가로 사서 물을 타시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물 타는 전략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건 반대입니다. 물 탄다 그러면은 어떤 거래든 간에 반대입니다. 손절한다 그러면 어떤 상태든 간에 찬성입니다. 손절은 무조건 오케이. 물 타는 것은 무조건 반대. 그게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고 그게 교조적인 일처럼 보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보다는 거래 많이 했어요. 매매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지금 몇십 년은 제가 몇십 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이라 그럽시다. 저 아직 젊으니까 야간 간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매매를 많이 했는데 제 그나마 경험에 의하면 물 타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고요. 손절해가지고 실패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뭐죠? 신성통상 1580원에 샀는데 말이야. 옛날에 2,000원에 샀다가 더 밀리는 바람에 1,500원에 샀는데 주가가 다시 2,000원 되는 바람에 그래서 평단을 갖다가 1,750원에 맞춰놨는데 합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2,000원 되는 바람에 평단을 올리는 바람에 먹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10번 케이스 중에 한 밖에 없어요. 남은 8번은 여기서 매수하면 더 들어져요.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또 손해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또 손해고 손해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할 따름이죠. 자세한데 불리한 우리 인간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싶은 것을 기억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가 실패한 건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옛날에 샀는데 올라가는 요것만 기억해요. 이런 경우는 10번 중에 한 번도 아니에요. 나머지 9번은 다 물타도 다 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물타는 건 반대입니다. 꼭 신규로 사시고 싶다면 물타는 거 아니고 이 종목을 만약에 신규로 사심 없이 주가가 싸 보여서 신규로 사시고 싶다면 RSI를 보시고 있다가 지금 구름 밑이니까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바닥권이니까 한번 매수해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RSI를 보고 있다가 여기 왼쪽에 얘가 있네요. 이때 사시라는 겁니다. RSI가 30m 내려갔다가 30m 내려갈 때가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언제 사느냐? 30m 내려갔다가 30 위로 올라서는 순간이 오른쪽이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이고 왜 이랬는데? 아이고. 자, 그러니까 이거 뭐죠? RSI가 30m 내려가는데 30 밑에 내려갈 때가 아니고 왼쪽이 아니고요. 30 밑에서 놀다가 30 위로 올라올 때 이때가 매수의 타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면은 먹었잖아, 그죠? 먹었잖아. 마찬가지로 이게도 사고 싶다면 얘가 밑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지 모르니
그러면서 RSI가 밑으로 내려갈 줄 모르니 RSI가 30m 내려가더라도 여기 보다시피 더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가가 반등하면서 RSI가 32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가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RSI를 보고 있다가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차트에 다 나와요. 여러 개 다 나오니까 RSI를 보고 있다가 RSI가 30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라. 이거는 무슨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은 훨씬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딴 거 골치 아픈 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알면은 엄청난 수익, 큰 힘이 됩니다. 신성통장 지금 사라고요? No. 기다리시라. 그죠? 자,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도 옛날에 제가 뭔가 분석한 게 흔적이 남아있네, 그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아마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졌네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갔으니까 이 당시에 매수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고 말았으니까 이 엄청 거래량이 730만 주나 거래됐으니까 그때 매수한 사람들이 몽땅 물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매물로 남을 테니까 이 위에 막강한 매도 물량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결국은 주가가 웬만하면 위로 올라가기 어렵지 않겠냐. 줄 꺼놓고요. 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전환선 꺾이더니 급기야 보다시피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죠? RSI는 진작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당연히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갈 공산이 높습니다. 그죠?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AFW입니다. AFW도 똑같죠, 그죠?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다 말한 거예요. 좋다가 말한 거예요. 주가가 구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곧 상승할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오늘 하룻밤 사이에 구름 위에 있던 주가가 구름 밑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준선에 현재 걸려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올라가면 정말 다행인데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름은 얇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도 밀리면 확률은 매우 낮아지고요. 모레마저 밀리면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모레마저 밀리면 그건 진짜로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반등하더라도 이제 구름이 점점 두터워지니까 아무래도 저항선의 강도가 세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루만 보시고 반등하면은 보유, 그렇지 않고 밀리면은 매도 쪽으로 고려하시라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일단 하루만 보고 내일의 여부에 따라서 보유 또는 매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모텍입니다. 아모텍도 이미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균형은 무너진 상태이고요. 현재 일목균형표 하단에 딱 걸려 있는데 조금만 밀리면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경향이 됩니다. 정말로 운이 좋아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은 정말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오히려 더 하락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도 고려하시고요. 그냥 현재 RSI는 오늘 마감가가 31.64 정도니까 아직까지 30m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바닥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으니 예컨대 내일이라도 주가가 반등하면 RSI도 돌아서면서 약간의 반등은 좀 더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아모텍은 하루 이틀 정도 봐도 기다리고 있어도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뭐 일부라도 털고 나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안정적인 추세가 되려면 최소한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야 돼요.
기준선 위에서 약간 여기처럼 여기 보이십니까? 이런 것처럼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놀아야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기준선 밑에서 놓을 때는 수세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수세가 불안한 상태이죠. 근데 그나마 구름이라도 있는데 구름 벗어나서 밑으로 가버리면은 이제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파시라. 아니면은 반등하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모텍. 자, 또 뭐죠? 인텔리안테크. 이거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가 맨날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기준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 괜찮다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대로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고요.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27,900원인데 27,9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팔아야 되겠죠. 그럼 지금 팔지 왜 27,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팔라고 그러노? 아직은 상승세니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혹시 안 내려가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지금 팔았다가 올라가 버리면 괜히 싸게 판 꼴이 되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기다려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기다려보시라. 그럼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그죠? 얼마였죠 아까? 다시 한번 봅니다. 얼마였죠? 27,900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신풍제약을 분석하신 분은, 분석을 부탁하신 분은 염치가 없어가지고 올리지 못하다가 신풍제약 분석해 달라고 말씀하신다는데, 기왕이 염치 없으려고 하면 계속 염치 없어지지. 염치 있으시지. 그죠? 그걸 또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농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풍제약은 제 능력으로는 분석 불가합니다. 아니, 증권사에 신풍제약이 주가가 몇 배 올랐더라? 200배 올랐던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몇백 배가 올랐는데, 20배 올랐나? 200배 올랐나? 하여간 그래 올랐는데,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에 신풍제약에 대한 분석, 소위 이 회사의 EPS가 어떻고, 퍼가 어떻고, 소위 적정 가치가 어떻고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올랐노? 그냥 기대감이 이제 오른 거죠. 외국인들도 사던데, 외국인들은 신풍제약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산 게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풍제약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으로 상당히 상위 종목에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FTSE의 코리아의 소위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는 종목에 포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그 인덱스에 포함된 종목을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이 답답이 신풍제약은 주가가 오른다고 가들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왕창 팔아가지고 120년 동안의 영업이익을 뭐 한 방에 벌었다든가 뭐 이랬잖아요. 자기네 회사 주식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의 가치를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회사에서 자기 주식을 팔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돈 때문에 팔았다. 라운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신풍제약 자체에서도 현재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이 산다고? 물론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외국인도 사는데 뭐 가씩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분석으로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신풍제약은 소위 뭐 차트며 또는 뭐 펀더멘털이며 이 분석의 경지는 떠났고요. 그러면 철저하게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이냐 일반인이냐 기관이냐 누가 강력하게 소위 더 큰 바보 게임이 더 큰 바보. 더 큰 바보는 뭡니까? 바보가 근데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사면은 그보다 더 바보가 그 주식을 20,000원에 사고요. 10,000원보다 더 비싼 20,000원에 사고요. 20,000원에 산 주식을 그 바보보다 더 바보 같은 바보가 30,000원에 사고. 그죠? 누가 더 바보냐는 거죠. 똑같은 종목을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큰 바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보가 돼서 주식을 사지만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신풍제약이 바로 그런 게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은 안 됩니다. 다만 그래도 차트제이로서 차트를 가지고 말한다면 RSI에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네. 그렇죠. 밀리겠네 정도입니다. 이때까지 신풍제약은 그래도 나름대로 기준선이라도 지켜졌는 기호가 여기는 좀 밀리긴 했죠. 그죠? 밀리긴 했는데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좀 밀리는 경향이 많았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좀 일부라도 털어야 되겠느냐. RSI는 이미 팔라 그랬다 정도로밖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21만 4천 원보다 더 비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파동도 안 되고 일목균형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누가 신풍제가 산다 그러면은 우와 세네 그러겠습니다. 막강하네. 나는 못해. 저는 못 사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얘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름 밑입니다. 계속 헤맵니다. RSI가 바닥이니까 조금 반등을 하겠죠. 그죠? 반등을 하겠죠. 반등은 파십시다. 뭐 그런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구름 밑으로 일이 헤매고 있는 종목이어서 구름 밑으로만 계속 땅굴을 파고 있는 종목이어서 쉽게 반등을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파는 것이 반등하면은 팔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반등하면 얼마까지 반등할까요? 통상 기준선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85,000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입니다. 메디아나 또 똑같죠? 그죠? 메디아나 똑같습니다. 아까 뭐였죠? 아까 한국조선해양이나 메디아나나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구름 밑으로 그냥 헤매고 있는 종목입니다. RSI도 바닥권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RSI가 바닥권이니까 주가가 올라서면은 RSI도 반등할 거고 주가 좀 반등할 텐데 올라가봤자 한 기준선 정도까지는 가겠냐. 18,000원 1차 목표 전환선 얼마입니까? 16,500원 2차 목표 18,000원 3차 목표 구름 19,000원인데 이까지는 시장이 갑자기 전반적인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한 좀 확률은 낮아 보이는 거예요. 뭐 전환선, 기준선 정도를 1, 2차 목표로 해가지고 매도 쪽으로 중점을 두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네페스 똑같습니다. 그죠? 다 구름 밑입니다. 그럼 구름 밑이면은 아까 메디아나 보세요. 메디아나 옛날에 구름 밑으로 싹 내려왔죠. 그죠? 반등이 있겠지 하고 안 팔았다 그러면은 후회하죠. 그죠? 후회하죠. 그렇죠. 여기서 팔았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네페스도 이제 구름 밑으로 내려왔어요. 반등할지 모르잖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때까지 앞에서 봤던 모든 종목들이 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기준선 무너뜨렸을 때가 팔았어야 되는데 구름마저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팔았었어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물량을 팔고 싶다, 줄이고 싶다 하는 겁니다. DR점 똑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옛날에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때쯤 돼가지고 누가 저한테 DR점 이거 들어갈까요? 라고 했으면 저 뭐라 그랬겠어요? 제 후배가 와서 선배 이거 DR점 샀는데요. 옛날에 얼마 샀다 그럴까? 근데 이쯤 샀는데 22,000원에 샀는데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 한 10% 손해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바보 같은 놈. 그거 왜 들고 있나 임마. 빨리 팔아. 그렇지 않겠어요? 왜? 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주가하고 기준선 전환선 교차했어. 기준선은 전환선은 전환했어.
부행수표는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는 모든 단계를 다 거쳤는데,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세로 바뀌는 단계를 다 거쳤는데 앞으로 남은 일은 무엇밖에 안 남았습니까?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러니 뭐 아무래도 매도 쪽으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라도 파십시다. 근데 뭐 반등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반등 안 되면 기준선 정도, 18,000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는 겁니다. 반등이라도 있으면. 자, 마지막으로 동국 SNC입니다. 동국 SNC도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통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라도 팔아라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일부라도 파시라. RSI는 이미 여기서 팔라 그랬으니까 일부라도 파시라. 만약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더 팔더라도 일단은 리스크를 줄인 측면에서라도 여기서 일부라도 매도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 분석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약간 계속 팔아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시절이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또 괜찮아 사 올라가 기다려 할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